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발견의 여정 한번 떠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양 아카이브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죠. 바로 맹문동. 그중에서도 볶은 맹문동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길가나 화단 같은 데서 자주 봤거든요. 보라색 꽃 피는 거. 그냥 예쁘다 이 정도였는데 근데 이 자료 보니까요. 이 맹문동 뿌리를 볶아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좀 의외죠. 오늘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볶은 맹문동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떤 성분, 어떤 잠재적인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주의할 점은 뭔지 핵심 정보들만 쏙쏙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맹문동이라는 식물, 이거 자체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백합과라고 하고 여러 해 살고 특히 그늘에서도 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에서 진짜 쉽게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흔하죠. 여름에 그 예쁜 보라색 꽃 딱 피었다 지고 나면 까만 구슬 같은 열매 달리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땅속 뿌리. 근데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냥 뿌리가 아니라 볶아서 쓴다는 점이거든요. 이 볶는 과정,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 따르면요, 맹문동 뿌리 자체가 원래 성질이 약간 서늘하다고 그래요. 아, 서늘하군요. 네, 근데 이걸 볶게 되면 그 서늘한 기운이 뭐랄까 좀 누그러지면서 성질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고 설명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열을 가해서 볶잖아요. 그 과정에서 영양 성분들 구조가 좀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기에 더 좋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하, 흡수가 더 잘 되게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맹문동이 가진 그런 유익한 성분들의 효과를 더 잘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 가공이 아니라 효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처리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단순히 보관이나 맛 때문만이 아니라 성질 자체를 바꾸고 흡수율까지 높이려고 볶는 거군요. 어우, 신기하네요. 그럼 이렇게 특별한 과정을 거친 볶은 맹문동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인 당분은 당연하고 사포닌, 베타카로틴, 스테롤, 이소플라본. 어휴, 네네. 비타민 A, C, E 같은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까지. 정말 풍부하죠. 맞아요. 정말 영양의 보고 같은 느낌. 특히 오피오포곤인, 베타시토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 이런 이름들은 좀 낯설긴 한데 뭔가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성분 목록만 봐도 정말 다채롭죠. 여기서 핵심은 이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료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오피오포고닌 같은 사포닌 계열 성분 있잖아요. 네, 오피오포곤인. 네, 이게 우리 몸에 진액, 그러니까 체액이나 수분 같은 걸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몸이 건조해서 생기는 마른 기침이나 기관지염, 아니면 입이 바싹 마르는 구강 건조증 같은 거요. 아, 그런 증상 완화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베타시토스테롤이나 스티그마스테롤 같은 식물성 스테롤 성분들. 이것들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다양한 성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군요. 그중에서도 이 자료가 가장 좀 강조하는 효능은 역시 호흡기 건강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액 부족으로 인한 마른 기침,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그 오피오포곤인 사포닌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딱 명시도 있게요. 네, 그렇죠. 또 슬리페틴이라는 성분도 언급이 되는데 이건 기관지를 좀 넓혀주고 기침 먹게 하고 가래 없애는 데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슬리페틴.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심하고 날씨 건조하고 이럴 때 호흡기 불편한 분들 많잖아요. 이거 정말 솔깃한 정보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맹문동이 폐에 열을 좀 식혀주고 건조해진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폐에 요를 식힌다. 네, 특히 사포닌 성분이 이런 작용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걸로 분석을 하고요. 단순히 기침을 억제하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몸의 근본적인 건조 상태를 좀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접근 방식이 좀 흥미로워요. 자료에 따르면 비유하자면 마른 땅에 물을 주듯이
호흡기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호흡기뿐 아니라 면역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면역력 강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맹문동 속에 많다는 그 사포닌하고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요. 네, 면역력 중요하죠. 혈액순환 돕고 신진대사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몸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면역력 증진이랑 같이 항산화 효과도 중요하게 언급되는데요. 항산화라는 게 결국 우리 몸속에서 세포 손상시키고 노화 촉진하는 활성산소 있잖아요. 네, 활성산소. 그걸 제거하거나 그 작용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맹문동에는 사포닌 말고도 폴리페놀, 비타민 C,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또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근데요, 이 자료에서 좀 놀라운 주장이 나와요. 맹문동의 사포닌 함량이 그 유명한 인삼보다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항암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좀 파격적인데요?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죠. 자료에서는 맹문동의 풍부한 사포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삼보다 많다는 게 정말. 네, 근데 이 부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맹문동이 항암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이런 주장은 당연히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나 검증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쭉 사용해온 식물에서 이런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면역력 증진, 항산화, 그리고 항암 가능성, 이게 서로 연결돼서 설명되는 지점이 좀 인상적이긴 하죠. 그렇군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다음으로 혈당 관리 이야기도 나와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에 관심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실 만한 내용인데 맹문동에 들어있는 사포닌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혈당이요? 네. 그리고 우리 몸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인슐린 감수성. 특히 사포닌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다각도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네, 잠재력. 자료에서 언급하는 특정 성분들, 특히 사포닌이나 폴리페놀이 인슐린 작용이나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관여할 수 있다. 이 점을 제시하는 거죠. 당뇨병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기존 치료 계획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맹문동을 치료 목적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다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혈당 관리에 약간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용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와, 근데 진짜 효능이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언급되네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피부 미용 효과도 이야기해요. 항염작용 덕분에 피부 염증 줄이고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하는 보습력을 높이고, 피부요? 아, 보습. 네, 피부 장벽 기능도 튼튼하게 해서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여성 건강 측면에서도 이점이 언급되는데 맹문동 속에 이소플라본하고 사포닌 성분이 마치 여성 호르몬이랑 좀 유사하게 작용을 해서요. 아,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 네, 그래서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그리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겪는 안면홍주, 우울감, 수면장애 같은 증상 있잖아요. 그런 걸 완화하고 호르몬 균형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골다공증 예방 가능성까지 언급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지는데요. 베타시토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 같은 식물성 스테롤이랑 더불어서 여러 종류의 사포닌, 특히 스피카토사이드 A 같은 특정 성분명을 딱 걸어내요.
스피카토사이드 A.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인 T림프구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네, T세포. 그걸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발생이나 성장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작용 기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맹문동의 잠재적인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팔방미인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하는 볶은 맹문동, 이거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들 좀 알려주시죠. 네, 섭취 방법도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방법이 제시돼요. 첫째는 볶은 맹문동을 아주 곱게 갈아요.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 1-2g 정도 그걸 물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꾸준히 먹기에는 비교적 간편할 수 있겠네요. 가루로 1-2g. 네. 둘째는 차처럼 끓여 마시는 방법인데요. 물 한 1리터 정도에 볶은 맹문동 10g 정도를 넣고 한 30분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여요. 그렇게 우려낸 물을 하루에 한 2-3잔 정도로 나눠 마시는 거죠. 아, 차로 마시는 거군요. 네. 셋째는 좀 더 흥미로운데 이렇게 끓인 맹문동 물을 식혀서 밥 지을 때 밥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밥물이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매일 먹는 밥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렇죠.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죠.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주의사항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문동은 기본적인 성질이 서늘해요. 네, 서늘하다고 하셨죠? 네, 볶아서 그 성질이 좀 중화됐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몸이 좀 냉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찬 거 먹으면 배탈 나거나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섭취에 좀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아, 체질을 고려를 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약성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한다고 자료는 언급해요. 약성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건 좋지 않다. 하루 섭취량이 16g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16g, 넘지 않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문동 뿌리 가운데 보면 딱딱한 심지가 있어요. 아, 심지요? 네, 시중에서 파는 볶은 맹문동은 대부분 이 심지를 제거하고 가공하지만 혹시라도 집에서 직접 손질하시거나 심지 제거 안 된 제품을 접하게 될 경우엔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심지를 먹게 되면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두통 혹은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심지는 제거하고 드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서늘한 성질, 적정 섭취량, 하루 16g 이하, 그리고 심지 제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네요. 자, 오늘 영양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볶은 맹문동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그냥 조경용 식물로만 생각했던 맹문동이 볶는 과정을 거치면 이 자료에 따르면요. 호흡기 건강부터 면역력 강화, 혈당 관리, 피부 미용, 여성 건강, 심지어 항암 가능성까지 정말 다양한 잠재적 효능을 지닌 약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다양했죠. 풍부한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늘한 성질과 또 강한 약성 때문에 섭취량이나 개인의 체질에 따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요, 볶은 맹문동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 그리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맹문동이라는 식물이 가진 어떤 놀라운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죠. 네,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효능들은 주로 특정 성분의 작용 기전에 근거하거나 좀 제한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맹신하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 가능성으로. 네. 특히 아까 강조했던 섭취 방법이나 주의사항들, 이걸 반드시 지키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나눈 이 정보는 여러분께서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실 때 좀 더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흔한 식물 하나에도 이렇게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